자, 여러분 교재 95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까지 오시는 길에 그 21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표가 나와 있죠. 그 표는 암기를 하셔야 될까요? 참고하시면 될까요? 네, 참고. 나중에 그 실무에서 용도지역별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활용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암기에 대한 부담은 일단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또 집에 와서 외우시면 안 돼요. 95페이지 펼쳐두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죠.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공부할 주제로 그렇게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직 도시공 관리 계획 중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용도지역 편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용도별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를 했죠. 도시지역이 주상공록, 다시 세분되면 도시지역 안에 몇 개? 16개.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3개가 있죠.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 안에 모두 16개, 도시지역 밖에 5개. 모두 몇 개죠? 21개,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신 거예요. 관리지역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교재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대로 두시고. 또 관리지역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에게 집중하시고요. 관리지역 중에서, 전답과 숭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도시지역에 가깝다는 이유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 본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존 가치가 있지만 주변의 용도지역, 즉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폐집이 예상되는 땅입니다.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됩니다.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입니다. 뭐죠?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보고 듣고 기억만 나도 시험은 치는 거잖아. 그죠? 책도 풀었고 암기하려고 하진 않거든. 자, 용도지역의 종류 그리고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등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 게 용도지역 지정 특례를 공부한 거예요.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 없이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죠? 책 안 찾기로 했죠. 저를 보고요.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하고 매립구역의 이온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은 특례가 인정돼야 한대. 됐어요. 돼가지고 매립 공사 끝나면은 준공인가일부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온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온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매립구역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했어. 기억나시죠? 이럴 경우에는 용도지역 지정 특례를 인정해야 하네. 안 하니까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전부 무엇으로 결정해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된 공유수면? 그렇죠. 인천과 같은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의 결정구 형수로 의뢰가 됩니다. 맞죠? 그 밑에 세 개를 저를 보고 떠올려 봅니다. 도시지역 결정구시 의뢰되는 그 밑에 세 개가 하나가 뭐죠? 택지개발지구 맞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거나 상계법상 국가산업단지역이 지정됐거나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건설 목적으로 무엇이 지정되면은 재능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이 지정구역이 된 지역은 전부 무슨 용도지역이죠? 도시지역이 결정구 형수로 본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특례. 그리고 용도지역 안에서 행비제한을 공부한 거죠. 행위제한은 곧 이꼴 뭐죠? 건축제한이죠. 건축제한이죠. 즉,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을 샀을 때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한 건축을 법으로 제한받게 됩니다. 이를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이라고 했죠.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무엇을 정하는 게 원칙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시험 이렇게 나와요.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각 시군 조례로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다. 오면 읽습니까? 그렇게 시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되죠. 단순하다니까. 근데 모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어디에서? 예를 들면은 용도지역 안에, 어떤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땅은 농지법입니까? 상계법입니까? 상계법.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로 지정된 토지는 농지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다 맞았어요. 초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는 낯설다니까.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니까 공부는 처음에 어려워요. 근데 그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지 뭐. 저도 처음에는 안 어려웠겠죠. 저도 처음에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죠. 저도 한 3년 정도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이 미안해 죽겠어. 아는 것도 없이 가르쳤거든. 그냥 외워서 하루 일주일 내에 공부해서 가서 하루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얼마나 미안해, 죄송하고. 근데 그분들이 선생님이 아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많이 붙었어요. 합격률이. 진짜 그랬다고. 그게 만 19년 전이야. 그러니까 오래됐죠. 공법 강의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공법을 학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 5명이 안 될 때 시작했다고. 그때 저와 같이 제가 할 때 하시던 분은 다 은퇴하셨다고.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저 혼자 유일하게. 저기 지방에서 했었어.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부산 서면으로 갔어. 부산 서면이 학원 가고 서울의 강남이에요. 학원가에서 강의를 좀 했어. 좀 하니까 노량진에서 스카우트가 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부선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탄 거예요, 그게. 노량진이 옛날에 이제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많을 때는 거기 엄청 많았거든. 한 학원에 뭐 2,000명씩, 3,000명씩 됐어요. 학원이. 그렇게 될 때 동영상이 없으니까 강의실에 뭐 300명씩, 500명씩 들어올 때죠. 그때 이제 얼마나 했겠어. 아프들려고 시골에서 2년 동안 이사를 안 온 거예요. 혼자 와서 이제 오피스텔을 생활하면서 가족을 데려올 수가 없잖아. 서울 와서 머물고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2년을 혼자 하다가 어떻게 해도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생기도록 2년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불러올렸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버틴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다 했어요. 다 했고 지금은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일이 좋아서 하는 거라고. 돈 버는 것도 끝났고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끝났고. 제가 뭐 이 나이에 무슨 큰 돈을 벌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학원 강사 뻔한 뭐 그 수입에 그냥 뭐 평범하게 살 만큼 정도 이제 벌어뒀기 때문에 이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즐겨서 하는 거예요. 강의를 좀 즐겁게 하는 것 같죠? 좋아서 해요 저는. 네. 오늘 그만둬도 후회도 없고 이제 그래요. 단 아직까지 젊고 뭐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남지 좀 오래 이렇게 즐기고 싶은 마음은 있고 주말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지금 농사를 해요. 주말마다 금요일날 부산 가서 강의하고 토요일 일요일 농사를 짓고 일요일 저녁에 어제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4일 정도 서울에서 강의하고 지방 가서 농사 짓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꿈이 저는 농사를 짓는 게 꿈이어서 그러니까 나와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환경적인 정말 정직한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하는 것도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잖아. 가르치는 일도 좋은 일이고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이제 그동안에 보람되게 많이 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좋은 먹거리를 마지막에 남은 인생 한 3, 40년을 좋은 농부로 살고 싶은 거야. 꿈은 그런 평범한 그런 꿈이고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이상하게 되네. 겨울에 김장하듯이 중고 서적에 가서 책을 저는 한 2, 30만 원치는 산 적이 있는데 100만 원 이상 한꺼번에 책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 200만 원치 책을 사서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 내내 읽으면서 이렇게 겨울을 보낸 것도 괜찮잖아. 그런 생활도 해보고 싶고 뭐 그런 꿈밖에 없어요. 이제 큰 돈을 벌기는 틀렸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결론은 네, 즐겁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뒤돌아보면은 네, 가장 좋은 순간이라니까. 여러분 선배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몇백 년 살겠다고 우리가 뭐 그죠? 심각하게 살 필요 없는 거잖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네, 이제 용도지간에서 금폐율, 용적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죠? 금폐율과 용적률은 어디 소속입니까? 도시공관리구역 중 용도지역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을 샀을 때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는 걸 결정하는 게 금폐율이고, 또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을 샀을 때 몇 층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 걸 결정한 제도가 용적률이라고. 그래서 소속을 보여드리려고 목차를 적어보는 거죠. 법은 3분의 2가 목차 정리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금폐율 공부를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금폐율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공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필기 하나도 안 하셔도 다 적어뒀다고. 자, 금폐율. 금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금폐율로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살짝 외웠으면 좋겠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 금폐율이다. 자, 제도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려고요. 자, 지금 이제 설명됐습니다. 여러분,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중심 상업적이에요. 100제곱미터인데 마음은 1000제곱미터를 간주하십시오. 1000제곱미터 정도의 중심 상업적의 땅이 있다고. 그러면은 높은 큰 빌딩을 건축해서 월 임대료 5천 받고 싶습니까? 작은 건물 지어서 월 임대료 2천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큰 건물을 지어서 월 임대료 5천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축주는 모든 대지에 전부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한 거죠. 100제곱미터 대지에 50제곱미터를 건축하십시오 라고 규제를 해버리면 100제곱미터 대지에 실제로 5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이 되거든요. 법으로 규제하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대지 면적 50제곱미터는 대지 안에 공지가 확보되죠. 이렇게 공지가 확보되어야 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이 공지를 통해서 네, 채광, 햇빛을 받게 되죠. 그리고 통풍, 바람이 통할 수 있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공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웃 건축물로 화재가 금방 확산됩니까? 연소를 차단합니까? 연소를 차단할 수 있다고. 이런 목적에서 금폐율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금폐율은 어떻게 되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제곱미터. 건축된 면적이 얼마죠? 50제곱미터. 100분의 50. 이것이 금폐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금폐율은 네, 50%니까 금폐율 50%는 무슨 의미가 있죠?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의 땅을 사면은 대지 면적의 5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나머지 대지 면적의 50% 이상을 공지로 남겨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 그게 금폐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금폐율 한도를 60%로 높여주면은 대지에 건축 가능한 면적도 50제곱미터가 60제곱미터로 커지고 상대적으로 공지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것을 금폐율 완화라고 합니다. 완화.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금폐율을 낮춰주는 겁니까? 높여줍니까? 높여서 대지에 건축 가능한 면적을 크게 해주면은 금폐율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에 건축 가능한 면적을 줄여버리죠. 비율을 50%를 40% 낮춰버리면은 대지에 건축 가능한 면적은 40제곱미터를 줄고 공지는 60제곱미터를 커지겠죠. 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금폐율 강화. 그러니까 금폐율을 강화한다는 것은 어떤 용도지역에 허용될 금폐율의 한도를 낮춰서 대지에 건축 가능한 면적을 작게 줄이면은 금폐율 강화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럼 시험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시험은 우리 오늘 배운 용도지역의 종류가 몇 개 있죠? 21개의 용도지역 있잖아요. 21개의 용도지역별 금폐율의 치단들을 암비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이것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21개의 용도지역별 금폐율의 한도를 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96페이지 오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9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세분된 용도지역에서 금폐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분된 용도지역에서 금별 기준 발표하시고요. 그 표를 통째에 오시면 돼요. 통째 암기 하시면 되죠. 근데 그 암기는 순식간에 외울 수 있죠. 제1종 전홍 조구지역 표를 보십시오. 제1종 전홍 조구지역 찾으셨나요? 1종 전홍 조구지역에서 대통령령에 허용하는 금필이 얼마죠? 50. 2종 전홍 조구지역 얼마죠? 50. 준 조구지역 얼마죠? 70%까지 허용되죠.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제1종 전홍 조구지역부터 준 조구지역까지가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럼 주거지역은 상가입니까? 집입니까? 집이죠, 집. 그래서 지금부터 주거지역, 자, 집. 제가 공법 강의하려고 저희 집 전화번호를 이것으로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뵙고 오늘 두 번째 뵈니까 저희 집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저희 집 전화번호는 집 전화번호입니다. 55국에 6657. 딱 맞을걸요? 제일 위에서부터 55국에 6657 그렇게 오시면 돼요. 55국에 6657 그렇게 오시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런 뜻이잖아. 서울시 제1종 전홍주구지역에서 대통령령에 허용하는 금표는 얼마죠? 50% 이하까지 허용하는 거죠. 서울시 1종 전홍주구지역에서 금표를 치닫는 50% 이하, 50% 이하의 범위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인천은 어떻게 되죠? 인천시 제1종 전홍주구지역은 50% 이하 범위에서 인천시 조례로 금표를 한도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종 전홍 주거지역이지만 시군별로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허용하는 금표는 동일합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군별로 시험을 따로 정답을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례로 정한다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시험은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 전홍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금표를 치닫는 50% 이하라고 외우시면 답은 찬다는 얘기죠. 조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시군마다 다르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거든.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죠. 50%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준주거지역은 몇 %죠? 7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로 준주거지역 안에서 금표를 정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잖아. 주거지역은 아무튼 저희 집 전화번호였습니다. 저희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니까 집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 그럼 또 공법 가르치면 상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가 번호를 공개합니다. 저희 상가 번호는 9878, 9878, 9878. 이를 그냥 9878 그렇게 하면 힘 빠지잖아, 그죠? 9878, 9878. 다 외우셨죠? 공업지역은 777, 777. 그래서 공업지역의 대지를 지정하면 대지 면적의 70%까지 공장 건축이 허용돼요. 나머지는 전부 대지 면적의 30%는 나머지 공지를 남기라는 거지. 공장에다가. 공장 마당이 있어야 뭐 원료도 화물차가 실어오고 또 생산된 상품도 실어내고 해야 되니까 대지 면적의 70%까지만 70%까지만 공업지역에서는 금표를 허용합니다. 제일 위에 주거지역은 55국에 6657, 상업지역은 9878, 그리고 공업지역은 777. 그리고 여러분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아까 우리 배울 때 보통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 그러니까 보전 목적으로 용도지 지정되기 때문에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 이하로 금표율이 제한되는 거예요. 단 저 밑에 계획관리지역만 얼마죠? 40% 이하 그렇게 돼요. 55국에 6657, 9878, 공업지역은 777,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 단 계획관리지역만 얼마죠? 40.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계획관리지역은 40이냐 하면은 지금 100세 시대 맞죠? 진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재수 없으면 100살 넘어야 돼요. 재수 없으면 100살 넘는다고. 운 좋아야 100살 안에 세왕을 마감할 수 있다니까. 대충 재수 없이 살면 100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 그러면 100시 시대니까 인생의 계획을 40대 이후에 세우다 늦어 안 늦어? 안 늦지. 그래서 계획관리용 금표율이 40이라고. 말도 안 되지만 재밌잖아.
다 외웠죠? 인생의 계획은 언제 세우죠?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요즘에는 제2, 제3, 제4의 인생이 필요하잖아요. 평균 수명은 길어지죠. 100세 시대지. 진짜 실감하거든, 100세 시대를. 주변에 보면은 100세 시대지. 근데 은퇴 시기는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짧아지니까. 요즘 50대 중반이면은 회사 다니면 불안하잖아. 막 그렇잖아, 그죠? 이때 되면은 그러면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직장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괜찮대. 우리 시대까지는 평생 직업을 두세 번 가지면 생을 마감할 수 있대.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그죠? 이제 직장에 나가는 그 주기가 정말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세대가 되면은 평생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직업을 바꾸어야 생을 마감할 수 있대. 애들 큰일이라니까. 우리는 세네 번 바꾸면 되지만. 아니 130살, 120세 막 살 거 아니야 애들이. 그러면은 아마 어떤 일을 하셔야 되겠어. 금필 다 외우셨죠? 녹지적부터 비도시적은 전부 20 보존 용도니까 개발 비율을 가장 낮게 규제해요. 단 100세 시대니까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계획관리적은 40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진짜 이게 그 용적률하고 금폐율이 꼬박꼬박 매년 나왔거든. 번갈아 가면서 나왔어. 작년에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 여기서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작년에 제가 암기방법 가르쳤던 그대로 나왔다고.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97페이지 봐요. 금폐율 특례에서 나왔죠. 이거 그동안에 안 냈었거든요. 작년에 이거 암기방법 만들어서 계속 암기하게 했거든요. 네. 동그라미 1번. 97페이지 동그라미 1번. 네, 29회 돼 있죠? 29회 지난해 나왔다고. 용도지역 안에서 금폐율 특례 동그라미 1번 박스 앞에다가 통째 암기라고 적으시면 돼요. 암기하시고 이런 것을 암기하시고 해석하면 공법의 재미가 붙어요. 아, 공법은 이런 맛으로 공부하는 것이구나. 서서히 공법이 맛있기 시작합니다. 맛있어진다고. 자, 쥐락지구 나와 있죠? 쥐락지구 동그라미 하시고 적으십시오. 이때 쥐락지구는 적으세요. 자연 쥐락지구입니다. 다음 주에 배워요. 자연 쥐락지구라고 적어주세요. 쥐락지구는 무슨 쥐락지구죠? 자연 쥐락지구. 어떤 용도 지역에 자연 쥐락지구가 지정된 곳은 특례로서 금표를 얼마 주죠? 60 그런 뜻이라니까.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출것이십시오. A번.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입니다.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금표를 얼마 허용하죠? 40. 자연녹지역에 지정된 경우 출것죠. 자연녹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금표를 얼마죠? 30. 네, 개발진흥지구 니은번에 개 동그라미 합니다. 자연취락지구 자 동그라미 하시고 개발진흥지구 개 동그라미 하시고 수단조원보호구역이죠. 네, 수단조원 어떤 용도지역에 수단조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금표율은 40%까지 허용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수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리얼번에 자연공원 제일 끝에 자연공원을 줄 것이고 공원할 때 공 동그라미 합니다. 여러분 자연공원 공원은 금표를 얼마 주죠? 60. 어떤 용도지간에 공원이 지정된 곳은 금표를 60%까지 허용합니다. 미연번 제일 끝에 농공단지 줄 거죠? 농공단지는 금표를 얼마죠? 70. 그리고 비업번 공업지역에 있는 줄 거예요. 공업지역에 있는 그리고 저 뒤에 줄 거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까지 줄 것입니다. 자, 준산업단지까지 줄 것이고 국가산업단지 할 때 산업단지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농공단지도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위에 농공단지 동그라미 하시고 그 위에 공원 네. 자, 앞으로 볼까요? 이거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옆에 적으십시오. 97페이지 오른쪽에 보십시오. 97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보조단에 보면 빈 공간이 있죠. 그 빈 공간에 네, 필기하십시오. 자, 용도지원에서의 금폐율 특례입니다. 용도지원에서 금폐율을 특례로서 따로 허용하는 대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동안에 오지선당에 한 줄씩 들어갔거든요. 한 줄씩 들어가서 이제 출제에 반영되다가 작년에는 여기서 통째로 이게 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암기하는 방법이죠. 용도지원에서 금폐율 치대함들을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개는 수공으로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올 거예요. 용도지역에서 금필의 치단들을 특례로서 따로 허용하는 대상을 어떻게 보죠? 자개는 수공으로 어디서 생산하죠?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오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해놓고 연습 좀 하셔야 되죠. 자가 뭐죠? 여러분 자연취락지구예요. 걔는 뭐죠? 개발지능지구 다음 주에 배워요. 자연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다음 주에 용도지구표에서 배운다고. 지금 무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제일 위에 뭐죠?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뭐죠? 개발지능지구. 제가 계속 반복할 때 받아 적어야 됩니다. 보고 적는 게 아니고 자연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그렇게 돼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공원, 무슨 공원이죠? 자연공원.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잠깐 이때 산업단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등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제 자연취락지구 어떤 용도지 간에 자연취락지구 지정되면 금표를 얼마 주죠? 60%까지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지능지구 제일 어려워요. 개발지능지구는 두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있는데 개발지능지구 두 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하고 또 하나가 뭐죠?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면 금표는 얼마죠? 40.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는 금표를 얼마 주죠? 30. 어떤 용도 지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은 금표를 얼마죠? 40%까지 허용합니다. 40%까지 허용하죠. 그리고 자연공원법상 공원 안에서 금표는 얼마까지 허용하죠? 60. 어떤 용도 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됐습니다. 농공단지 안에서 금표도 얼마죠? 70. 그리고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금표를 얼마죠?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위에서부터 외울 거예요. 위에서부터 제일 위에서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 외웁니다. 64, 34. 64는 육군사관학교, 약칭해서 육사라고 그러잖아. 육군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가 있죠. 그래서 64, 34. 육군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64, 34, 678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사도 알죠? 육군 3사관학교도 알죠? 이 앞에 누구지? 이순진 합참의장님이 육군 3사관학교 출신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고 뭐 대충 64, 34, 육군 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678. 678은 무슨 뜻이죠? 아무 뜻도 없죠. 뭐. 64, 34, 678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연습까지 해드릴 거예요 오늘. 네, 연습까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용도지역 안에서 금폐율의 지대한도가 따로 금폐율의 지대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허용하는 대상이 6개가 있어. 용도지역 안에서 금폐율의 지대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 6개를 어떻게 보죠? 자개는 수공으로 어디서 생산하죠?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외우시지 말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금방 처음에만 낯설어요. 익숙해진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개. 우리 그 옛날에 그 시골 가면은 그 엄마 장롱, 뭐 할머니 방에 장롱에 보이는 자개 장롱 있죠? 그 요즘에 생각하니까 조개 껍데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까만 옷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예술품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예술로 보이더라고 이제.
그죠? 그래가지고 예술이니까 자개는 공장에서 찍어야 됩니까? 예술은 수공입니까? 수공으로 빚어야지. 그래서 자개는 수공으로 어디 생산하죠?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 해놓고 연습 좀 하시고요. 같이 해요. 자연, 취락지구, 개발, 지능지구, 수산조업보호구역, 공원, 농공단지, 산업단지. 자, 그때 조심해야 될 거. 이때 산업단지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등이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개발지능지구는 두 개가 있다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하고,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가 있죠. 자, 이 6개, 어떤 용도지가 이 6개가 지정되면은 건폐율의 지단도를 특례로서 따로 허용합니다. 그때 건폐율은 어떻게 보죠? 제일 위에서부터 6, 4, 6, 4, 3, 4, 그리고 6, 7, 8, 6, 4, 3, 4, 6, 7, 8. 동그라미 하나씩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통째로 오지선당에 하나 빼고 다 시험 문제 들어간 거야, 지문에. 그렇게 한 문제 나왔다고. 작년에 공부하시면 하나 주셨잖아. 근데 이걸 연습을 또 안 한 거야. 처음에 하다가 막판에 안 해가지고, 장애는 나왔고 농공단지 나왔는데 이게 나온 줄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나서 나왔죠 하니까, 네? 하는 거죠. 늦었잖아. 그렇죠? 네. 이걸 그냥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공법의 참맛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내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이걸 해석하고 활용하면 전문 지식이 되고, 암기해서 끝나면은 전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자연치락주를 다음 주에 배워요. 용도지구부터 다음 주에 배우시는데 미리 자 안정을 드리게 다음 주에 배우니까 자연치락주의 지정 목적, 자연치락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4가지가 있어. 자, 녹관농자 안에서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뜻이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야, 오늘 처음 배우시면 다 되네. 되잖아요. 이거 첫 글자 보고 말할 수 있으면 하신 거잖아요, 열심히.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그러면 한번 봐요. 여러분, 녹관농자, 녹지지역부터 밖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비도시지역이잖아. 그럼 아까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빼고 전부 건폐율이 20% 이하로 제한되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동네 땅값 비싸요, 싸요? 아니, 땅 100평 사면은 20평, 20평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고 80평을 대지 면적을 80%를 버려야 되는 거야. 건축할 수 없고. 그게 녹지적이고 비도시적이야. 그래서 땅값이 싼 거예요, 녹지적은. 그럼 녹지적에 재선주택 지으려고 땅 100평 사면은 재선주택은 20평 이하로 지어야 되니까 100평 가지고는 재선주택 짓기 부족한 거예요. 200평 정도 사야 네, 한 30평 건축하고 창고 나머지 지을 수 있는 거라고. 건폐를 모르면 그런 땅을 모르잖아. 100평 사면 충분하죠 라고 할 수 없다고. 건폐를 안다면은. 그럼 이 동네 땅값 비싸요? 싸요? 싸죠. 근데 녹지지역 보세요. 서울시 녹지지역이라고. 이 동네 6.25 이전부터 마을이 있는 곳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녹지지역에 옛날부터 마을이 있는 곳이 있다고. 녹지지를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이 동네는 노후화됐겠어. 근데 이 동네 녹지지역 안에서 취락이 뭐냐? 마을, 주택이 있는 마을이 취락이야. 취락이 뭐죠? 공장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 주택이 있는 마을을 정비한다는 건 재개발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 동네 건폐율이 본래 법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은 또 자연취락 이 지역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 동네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자연녹지지역은 개발 가능하지만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 동네 취락을 정비하려고 여기다가 무엇을 지정하면은 자연취락지구, 이 동네에다가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해주면은 건폐율을 얼마 준다고? 60%까지 허용하는 거죠. 얼마가 완화돼요? 40%. 여기 100평 사면은 전원주택 20평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다가 60평까지 100평 대지에 6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니까 200평을 안 싸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땅값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동네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거든. 그럼 봐요. 이 동네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면 땅값이 오르죠. 제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잖아. 100% 오르잖아. 2배, 3배, 5배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 자연취락지구 지정할 때 어떻게 하죠? 자연취락지구 용도지구 맞죠? 용도지구 지정은 도시군관리구 입안에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기초조사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모르세요. 두 번째,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울지역에서 발간되는 해당 도시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안,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안을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시청해서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개 열람을 시켜서 이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하여 이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시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가 되어서 이 정보, 고급 정보는 비밀입니까? 공개됩니까? 공개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면 되잖아요. 이 지난주에 배운 거잖아.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입안이 되는 거죠. 결정됐습니까? 입안 단계입니까? 입안을 위한 단계에서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안,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안은 2개 이상의 신문과 관할 시청,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관련 서류는 14일 이상 공개 열람되잖아. 이때 정보가 나오잖아요. 이 고급 정보가. 이때 정보를 얻어서 이런 곳에 땅 사게 만들어서 땅값이 올랐을 때 고객을 보좌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이 부동산 업종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주택 경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고 일시적으로 거래 전립에 거래가 없죠. 그 아파트 위주로 컨설팅 하시는 군기업소는 춥고 배고픈 겨울이잖아. 근데 땅은 아니잖아 지금. 지금 이런 곳에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죠. 이런 정보를 얻어서 이런 곳에 끊임없이 내 고객을 하여금 투자 기회에서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 한두 명, 한 10명만 부자로 만들면 그분들이 10명씩 데려올 거 아니에요. 금방 소문납니다. 돈 벌면은. 맞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업종에서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은 이걸 자기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6, 4, 3, 4, 6, 7, 8하고 외워서 시험 치면은 전문 지식은 아니고 이렇게 자연취락지구가 무엇인지 다음 주에 개념, 그 지정 목적을 배우고 이것을 이렇게 현장에 적용해서 해석하고 활용하면 전문 지식이 되고 공법이 맛있어지잖아요. 이제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도시적 외의지역, 비도시적 건폐율 얼마죠? 20%죠. 근데 그 도시적 외의지역에 무엇이 지정되면은 개발진흥주가 지정되면 개발이 진행되려면 건폐율을 강화합니까? 완화해줘야 됩니까? 완화. 20%가 플러스 되죠. 그러면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 지정은 해당 지역의 집가는 올라갈까 떨어질까? 제도적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투자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을 100% 부자로 만들어줘야 고객은 100% 이걸 믿잖아. 이게 해석해야 된다니까. 자연녹지적 서울에서 아까 녹지적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개발되는 게 뭐죠? 자연녹지적이죠. 자유롭습니까? 제한적입니까? 제한적이죠. 그런데 그 자연녹지적에 무엇이 지정되면은 개발진흥구가 지정되면 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땅이야. 그때 제한이 풀리면서 개발이 가능해. 개발할 수 있도록 건폐율 20%가 얼마 되죠? 30%. 그럼 100평 땅 샀을 때 20평 건축할 수 있는 땅하고 30평 건축할 수 있는 땅은 토지의 경지를 가치가 달라지죠.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입안 절차를 통해서 확보하고 이런 곳에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파트를 합니까? 아파트는 실장님에게 맡기면 되고 소장님, 여러분은 소장님이니까 중개사무소 소장님은 이런 큰 밑그림을 그리시고 이런 큰 것을 하셔야 되죠. 큰 일을 하시라고. 공법은 결국 연봉, 공인중개사의 연봉은 저는 공법의 학습 성공 여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얼마나 잘하고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연봉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실무에 나가면은 무슨 과목이죠? 공법이에요. 다 공법적 지식으로 여러분의 연봉이 결정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농공단지. 여러분 농공단지는 도시적에 있습니까? 비도시적에 있습니까? 도시적 밖에 농공단지가 있죠.
그럼 도시지역밖에 금표율은 보통 20%죠. 삼성이 평택에 왜 갔죠?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삼성이 10만 평 땅 샀어. 도시지역밖에는 공장은 2만 평 이하로 지고 8만 평 버려야 되는 거야. 투자해요? 안 하죠. 근데 농공단지가 지정되면은 도시지역밖에 금표를 얼마 주죠? 70. 아까 도시지역의 공업적 77 맞죠? 도시지역 공업지역하고 도시지역밖에 농공단지는 똑같은 공장 건축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밖에 농공단지도 공장이 입주를 하는 거예요. 땅값은 비쌉니까? 쌉니까? 싼데 도시지역의 공업지역과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손님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서울의 공업지역은 땅값이 비싸니까 농공단지에 땅을 사고 공장을 지읍시다. 그럼 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요? 도시지역 공업지역과 똑같습니다. 금표를 똑같이 70%입니다. 그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볼까요? 여러분 공업지역,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은 금표를 얼마죠? 70%잖아. 근데 그 도시지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금표를 얼마 주죠? 80. 얼마가 플러스 되죠? 이 금표율 10%가 삼성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삼성 반도체 어디로 갔죠? 평택에 갔죠? 그죠? 평택에 그냥 농공단지거나 그냥 공업지역이면 금표율 얼마죠? 70이잖아. 국가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금표율 얼마 되죠? 80. 공장 부지를 10만 평 사면은 반도체 공장을 일반 공업지역보다는 국가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국가산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 지정되면은 공장을 7만 평 짓습니까? 8만 평 짓습니까? 8만 평이니까 일반 공업지역보다 10,000평을 더 지을 수 있잖아. 반도체 공장 10,000평이면은 모르지만 뭐 연간 매출이 수조 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기업도 이것이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연설하잖아.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내가 만약에 평택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도시 첨단 사업단지를 유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도시 첨단 사업단지 유치하고 이 말은 뭐죠? 그냥 공업지가 아니고 거기다가 첨단 사업단지 유치해서 금표율 70%를 제도적으로 80% 끌어올려서 대기업 투자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사업단지 유치하고 그렇게 연설하는 거죠.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하나하나 담겨있는 의미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렸고 21개 용도지원에서 금표의 지단들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6개가 있습니다.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발 지정률 2개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곳과 그리고 자연 녹지에 지정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금표율은 6, 4, 3, 4, 6, 7, 8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강의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용도지원에서 용적률부터 진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